V빔 레이저, 고주파 레이저, 수란트라, 인데놀, 뭐 항생제, 홈케어. 안녕하세요, 이슬입니다. 2019년 처음 주사 피부염을 발병했었고 열감이나 홍조 같은 것들을 이제 0부터 100점으로 매기자면 가장 증상이 심했을 때는 거의 90점에 가까웠다면 현재는 20에서 한 30 정도로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정말 열감이 심해서 항상 이렇게 붉은 볼이 이렇게 붉어 있었고요. 호전 악화를 계속 반복을 하다가 올해 2월부터 큰 증상 없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사 피부염 치료를 받으려고 막 알아보던 당시에 정말 하루 종일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었어요. 레이저가 좋다고 하는데 레이저 부작용은 없는지, 뭐 레이저 효과가 있으면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연고 같은 거를 정말 발라야 되는지, 뭐 연고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 인터넷 붙잡고 검색을 불안에 거의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건가? 더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치료를 받아도 한 달, 두 달로는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사 피부염이 꽤 안정적이고 호전된 상태로 그게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유지가 되면 이 후전된 후기나 후전된 경험을 정리를 해서 저의 이런 후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크게 피부과 치료 그리고 자가 치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피부과 치료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 느낀 이 주사 피부염 치료의 핵심은 3가지였어요. 염증이 심할 때는 염증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피부 장벽을 개선하고, 마지막으로는 늘어난 혈관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 3가지가 이 주사 피부염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주사 피부염 치료 관련 글을 보고 저도 제 경험에 밀려서 이렇게 한번 수치화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는 잘못 썼을 때 홍조의 최대 악화 정도고, 플러스는 잘 됐을 때 효과의 최대 좋아짐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사 피부염 치료 과정에서 먹는 약, 뭐 바르는 약, 그리고 레이저, 뭐 홈케어 이렇게 할 때 효과가 좋았다면 어떤 것이 좋았고, 부작용 혹시라도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좋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는 약입니다. 첫 번째로는 항생제인데요. 가장 먼저 주사 피부염 이제 걸리고 나면 처방받는 게 이제 항생제였고요. 저도 미노신을 처방받아서 먹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살짝 부작용이 있었어요. 약간 어지러움증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한 점을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약을 미노신에서 이제 독시사이클린으로 바꿔주셔가지고 먹어보았고, 가렵고 따갑고 이렇게 막 빨갛게 올라온 염증들이 있었거든요. 오돌토돌한 염증들. 그런 거에는 항생제가 어느 부분 도움이 되었고요. 다만 이제 홍조 피부 자체에 이런 열감 같은 거를 줄여주는 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 이후에는 계속 먹지 않고 뭐 이제 악화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또 열감이 심하거나 뭐 증상이 생기거나 이렇게 막 오돌토돌 올라올 때, 그럴 때만 이제 중간중간에 다시 처방받아서 조금씩 먹어줬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약으로는 인데놀이 있는데요. 인데놀은 이제 베타 차단제라고 해서 이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되면 이렇게 얼굴이 붉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감정조 같이 되게 뭐 당황하거나 뭐 떨리거나 아니면은 뭐 스트레스 엄청 받을 때, 이럴 때 이렇게 막 교감신경이 쿵쾅쿵쾅 하면서 얼굴에 진짜 새빨개지거든요. 감정조에는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바르는 약입니다. 바르는 약으로는 뭐 수란트라, 뭐 로색스겔, 뭐 엘리데 프로토픽 같은 그런 연고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수란트라를 저도 초반에 발라봤었어요. 제가 다니는 피부과 선생님이 수란트라를 처방해 주셔가지고 매일 이제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얼굴 전체로 발라봤었는데요. 사실 바르기 전에 되게 겁났었어요. 막 뒤집어진다,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다 이런 글들이 많았어가지고 저도 되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실 진짜 발라보지 말까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발라봤었는데 한 4, 5일쯤 됐을 때는 오히려 피부가 좀 더 뒤집어졌었어요. 이런데 막 갑자기 없던 뭐 이렇게 염증이 뜨뜨뜨뜨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만 발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뭐 같이 항생제도 먹고 있었기도 했고 해서 좀 기다려 봐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꾹 참고 발라봐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해주셔가지고 참고 꾸준히 발랐는데 한 조금 지나니까 염증은 줄어들고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모래알 같이 이런 데가 되게 오돌토돌하고 모래알 같은 피부결이 되게
엄청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수란트라 쓰고 나서 그 모래알 같은 피부결을 조금 좋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됐었고요. 그리고 한 달 발라봤을 때 저는 만족스러웠었어요. 저는 한 2통 정도 발랐었고, 그리고 하나 더 처방을 이렇게 해주셨었는데 좀 더 이상 발라도 되지 않겠다라고 그냥 스스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르지는 않았습니다. 이 수란트라가 저한테는 사실 좀 무거웠어요. 좀 오일리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바르진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요거 스티바 A 봤었는데 요거 스티바 A도 시도를 해봤었어요. 사실 주사 피부염에 웬 스티바 A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스티바가 어떤 그 다른 선생님, 또 유명하신 선생님 계신데 스티바를 주사 피부염에도 쓰고 계신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병원에 가서 상담받고 스티바 처방 받았었는데 써봐도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써봤고요. 저는 사실 그때 이제 주사 피부염도 피부염이지만 늘어난 모공이 너무나도 스트레스여가지고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까 해서 스티바에도 같이 한번 발라봤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이마랑 코 부분, 이렇게 피지 분비 과도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 T존 부분만 계속 발랐었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볼 조금 시도해봤는데 바로 접촉성 피부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새빨개지고 진짜 무슨 다 피부 벗겨진 것처럼 너무 아팠어가지고 그때는 또 클렌징이나 이런 거 다 끊고 그냥 수분크림만, 보습크림만 이만큼씩 발라놨었어요. 그래서 스티바 A는 정말 T존만 발라줬었고요. 주사 피부로 유명하다는 다른 피부과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보자마자 스티바 A 바로 끊으라고 하셔가지고 바로 끊었습니다. 더 민감해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발랐을 때는 제가 느낀 효과는 확실히 이 이마나 이렇게 바른 부분, 특히 이마가 진짜 반짝반짝했어요. 이렇게 저를 이제 만나는 제 친구들이 이마가 왜 이렇게 반짝거리냐고, 자기도 뭐 쓰고 싶다라고 해서 그 친구들도 스티바 A 막 처방받아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0.01로 시작했거든요. 이거 다 쓰고 아마 제가 2개 썼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 버렸고 이거 있고, 저 이게 사실 스티바 요거 하나 더 처방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쓰진 않지만 발랐을 당시에는 이마가 반짝반짝해지는 그런 효과는 있었다. 첫 번째로 바로 레이저랑 초음파 관리 같은 건데요. 사실 레이저는 피부에 정말 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홍조, 특히나 이렇게 늘어난 혈관 때문에 열감이 안 잡히는 것 같아서 레이저 치료가 유일한 해결책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피부과 선생님들도 레이저를 시도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바로 받지는 않았고요. 왜냐면 레이저는 사실 저 되게 두려움이 컸었거든요. 막 인터넷에서 엄청 알아봤을 때는 오히려 레이저 절대 받지 마세요. 레이저 받고 더 뭐 안 좋아졌습니다. 더 홍조가 심해졌습니다. 뭐 이런 식의 글들도 많았었고, 강하게 받으면 자극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걱정이 너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알아봤고 종류별로 뭐 VB, XLV, 시너지, DDR 이런 레이저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레이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피부 장벽을 좋게 만들고 가야지 레이저가 효과가 있다라고 그런 글들을 검색해봤을 때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당장 받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레이저 같은 경우는 피부 장벽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그러니까 복구가 되고 나서 받는 것이 맞다고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주사 피부염으로 굉장히 유명한 피부과를 방문을 했고, 저는 선생님 보시더니 피부 장벽이 너무 지금 약하다고 하셔가지고 초음파 관리를 먼저 받을 것을 권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레이저 받기보다는 소노 스타일러라고 하는 이렇게 뭐 LDM이랑 비슷한 건데요. 이렇게 저기 장벽을 조금 좋게 하는 그런 초음파 관리를 먼저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소노 스타일러 관리를 몇 번 받고 나서 레이저를 이제 엄청 센 강도가 아닌 약한 강도로 조금씩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주파 레이저랑 더마 부위, 그리고 코 쪽은 이렇게 V빔 이렇게 섞어서 레이저를 받아봤고, 고주파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를 엄청 문질문질 해가지고 약간 열을 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주파를 받을 때 나는 당연히 혈관 레이저를 받고 온다고 생각했는데 고주파 레이저를 왜 받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여쭤봤는데 일단 이 고주파 같은 경우가 피부 진피 쪽으로 자극을 줘서 이렇게 콜라겐도 생성시키고 이 진피 환경을 되게 좀 더 건강하게
뭐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믿고 고주파 레이저를 받아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세게 얼굴을 문지르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고주파 레이저 몇 회 받고 나서 제가 체감했던 효과는 밤마다 올라오는 열감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주파 레이저에 대한 만족도도 저는 좀 꽤나 높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고주파 레이저 말고 저는 또 그래도 저의 근본적인 이런 빨간 홍조를 잡고 싶어서 혈관 레이저류도 받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좀 약하게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뭐 더마 V도 받아봤고요. 뭐 V빔도 이렇게 같이 받아봤었습니다. 사 피부염 사실 레이저를 받을 때 뭐 한 번, 두 번 받는다고 해서 바로 막 뾰로롱 하고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치료 기간을 좀 오래 잡고 레이저도 한 5회 이상 해봤을 때 이제 좀 열감이 좀 줄어든 것 같다. 피부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덜 민감한 느낌이네 라는 그런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이저가 장벽을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너무 이제 피부가 민감하다라고 하면은 센 강도 말고 약한 강도로 시도해보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뒤로 레이저를 받고 피부 증상이 좀 더 완화가 되어서 V빔 레이저나 피부 장벽 강화,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리쥬란 힐러 이렇게 같이 병행 치료를 현재 받고 있어요. V빔이랑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횟수 다 받고 나면 좀 어느 정도 괜찮은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또 정리해가지고 영상에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사 피부염은 피부과 치료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치료로 어느 정도 급한 불은 끄고 증상이 폭발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눌러주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 눌러진 상태를 이렇게 꾸준히 끌고 가는 거는 자가치료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그 자가치료, 그러니까 뭐 화장품, 뭐 클렌징, 보습제, 그리고 생활습관, 운동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 못 다룬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작성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주사 피부염 관련해서 최신화된 좋은 정보들 그리고 알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